저는 메인 기기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화이트를 쓰고 있는데요. 테두리에 유광 실버와 무광 화이트가 조합된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지만 이 예쁜 디자인은 케이스를 씌우면 거의 가려지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케이스도 씌우지 않고 쓰기에는 너무 불안합니다. 게다가 저는 맥세이프 액세서리 사용은 필수이고, 안 그래도 무거운 프로 맥스에 더 이상 무게가 추가되지 않는 가벼운 케이스면 더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투명하면서도 맥세이프가 되는 가벼운 케이스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총 5종의 투명 케이스를 여러분께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ESR의 할로락 클래식 클리어 블랙입니다. 이건 제가 아이폰 구매 직후부터 3달 정도 쓰던 건데 정말 튼튼해요. 여러 번 떨어뜨렸는데 케이스에 흠집이나 상처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에 바꾸어 끼웠던 실리콘 케이스는 몇 주 만에 상처가 깊게 났는데,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썼던 이 할로락 케이스는 지금 봐도 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막 굴리는 분이라면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케이스 뒤에 검은 테두리에는 맥세이프 자석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부착 테이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호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테두리는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위쪽에 위치한 스피커 구멍을 막지 않도록 세심하게 뚫어 놓았네요. 그리고 하단에 필요하면 열쇠고리나 스트랩을 걸 수 있는 홀이 있고요. 후면 카메라 홀 역시 테두리에 상당한 요철을 두어서 보호되도록 하였습니다. ESR 할로락 클래식은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제가 구매해서 사용해본 제품은 클리어 블랙입니다. 이런 검은 띠 대신에 전체가 투명한 클리어 모델도 있으므로 흰색 디자인을 살리고 싶으면 클리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은 큰 부피와 무게인데요. 무게가 무려 37g으로 이것까지 합치면 아이폰 프로 맥스의 무게가 300g에 가까워집니다. ESR 할로락 클래식 케이스의 가격은 네이버 스토어 기준 19,900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찾아본 케이스는 좀 더 가벼운 제품이었어요. 빅소에서 출시한 레빅 스킨 플러스 맥세이프 버전입니다. 레빅 스킨 시리즈는 여러가지 버전이 있는데 맥세이프 버전은 처음 봤네요. 포장을 뜯어보면 클리닝 티슈 세트도 함께 들어있고요. 지문 방지 코팅이 되어 있다는 스티커도 붙어 있네요. 패키징에 되게 신경 쓴 모습입니다. 안쪽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맥세이프 자석 테두리 안쪽에는 아이폰과 비슷하게 브랜드를 써놓았네요. 만져보자마자 가벼운 무게가 가장 체감되어서 바로 무게부터 재보겠습니다. 역시 18g으로 상당히 가벼워요. 자세히 살펴보면 경량화를 위해서 버튼 부분은 그냥 시원하게 뚫어 놓았습니다. 가벼움을 얻은 대신에 보호성은 조금 이른 디자인이네요. 아이폰 14 프로 맥스와 결합해 보았는데요. 단차 없이 정확합니다. 뒷면의 디자인은 아이폰 정품 투명 케이스랑 비슷하게 보여요. 이건 애플 스토어에서 찍은 정품 투명 케이스들인데요. 자석의 배열 위치가 동일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빅소 레빅 스킨은 자석띠가 바깥에 스티커로 붙어있는 구조라서 케이스 밖에서 만졌을 때 살짝 튀어나온 요철이 느껴집니다. 카메라 홀은 전체를 뚫어 놓았는데 테두리를 그만큼 높게 둘러서 보호했네요. 근데 카툭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림 현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얇은 디자인을 중시하다 보니까 앞면의 보호는 정말 미미합니다. 디스플레이보다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어서 보호 기능은 크지 않겠네요.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투명하다 보니까 아이폰 프로의 유광 프레임도 잘 드러나네요. 빅소 레빅 스킨이라고 아주 작게 각인되어 있는데 잘 보이진 않습니다. 엄청 신경을 써야 겨우 보일 정도이고요. 아래쪽에는 충전 단자 위쪽만 뚫려있는 구조고, 그 외에는 버튼 위치에 맞게 잘 타공되어 있습니다. 맥세이프 부착력도 확실히 자석이 있다 보니까 잘 달라붙네요. 그리고 동그라미뿐 아니라 세로로도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뒤에 붙이는 맥세이프 액세서리의 경우 위치까지 잘 잡아주었습니다. 빅소 레빅 스킨 맥세이프 케이스의 가격은 21,150원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제품은 신지모루의 M 에어로핏 베이직 제품입니다. 방금 살펴본 빅소 레빅 스킨과 같이 전체가 폴리카보네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리카보네이트는 얇고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품은 군더더기 없이 본체만 들어있고, 바깥쪽에는 보호 필름이 붙어 있습니다. 외부 표면을 만져보았는데 바깥쪽은 테이프가 없어서 매끈합니다. 바깥면은 매끈하게 통 플라스틱으로만 마감되어 있어서 손에 걸리지 않습니다. 앞뒤가 다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손에 걸리던 빅소 레빅 스킨과 다른 점이네요. 신지모루 M 에어로핏 베이직의 무게는 22g입니다. 빅소 레빅 스킨보다 아주 조금 더 무겁네요. 아이폰과의 결합은 그다지 어렵지 않고 수월하게 끼워집니다. 이 제품도 테두리가 아주 얇아서 보호력은 역시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맥세이프 고정 자석을 탑재한 띠는 동그라미와 띠가 이어진 모양새네요. 카메라 부위 역시 전체가 뚫려 있고 테두리를 높여서 보호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버튼 부위는 막혀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겠네요.
하단부에는 신지모루라는 브랜드만 아주 작게 각인이 되어 있고 키링을 걸 수 있는 홀 구멍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테두리에는 절개선이 양쪽에 하나씩 총 2개가 나 있는데요. 쉬운 탈착을 위해서 절개선은 필수이긴 하지만 먼지가 들어가는 구멍이기도 하고 미관상도 별로 좋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빅소 레빅스킨과 비슷한 느낌인데요. 자석의 강도도 괜찮은 편이며 위치도 잘 잡아주었습니다. 빅소 레빅스킨과 비교하면 조금 더 무거운 대신에 더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신지모루 M 에어로픽 베이직의 가격은 13,900원입니다. 네 번째 보여드리는 케이스는 모랑카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반투명한 케이스인데요. 두께가 무려 0.5mm라고 홍보하고 있어서 호기심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까 두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았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뿌연 색상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네요. 무게는 19g으로 빅소 레빅스킨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랑카노 케이스를 자세히 보면은 정말 미세한 부분까지 가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카메라 홀 부분은 정말 카메라만 노출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막아두었습니다. 아이폰에 모랑카노 케이스를 끼워 보았는데요. 탈착도 큰 어려움이 없었고 본체에 착 달라붙는 슬림함도 괜찮았습니다. 버튼도 막혀서 잘 보호되고 있고 충전 단자 등 필요한 곳은 잘 타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색상 자체가 무광이다 보니까 프로 모델만의 간지인 빛나는 유광 스테인레스의 테두리를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폰 14와 플러스 모델은 테두리가 알루미늄 무광이라서 별 상관이 없겠지만은 프로 사용자는 프로 모델만의 매력을 하나 가리는 것 같아서 좀 꺼려질 것 같네요. 그리고 표면의 맥세이프 스티커에 튀어나온 단차가 손끝에 느껴져서 뒷면을 만지작거릴 때의 촉감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고 눈치채셨을 텐데 동그라미 아래쪽에 자석이 빠져 있죠. 모랑카노에는 위치 고정용 자석이 빠져 있어서 맥세이프 액세서리의 방향을 잘 잡아주지 못하고 동그라미를 따라서 쉽게 돌아가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랑카노 맥세이프 케이스 제품은 15,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품은 슈퍼쉘의 생폰 케이스인데요. 앞선 케이스들이 PC 소재인데 비해 이 제품은 폴리프로필렌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무게를 줄여서 생폰과 같은 느낌을 구현했습니다. 제로스킨 시그니처 6 시리즈와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구성품에 실종 아동찾기 카드가 하나 들어있네요. 케이스는 비닐에 한 번 더 포장되어 있고 보호필름도 붙어 있습니다. 사실 슈퍼쉘 생폰 케이스는 완전히 투명은 아니고 90% 정도의 투과율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려 9g으로 오늘 리뷰한 케이스들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가벼움을 강조한 제품답게 버튼 부분은 그냥 시원하게 뚫어놓았고요. 카메라 부분은 렌즈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감싸주고 있습니다. 케이스를 씌워봤는데 정말 생폰 케이스라는 이름이 잘 맞는 것 같네요. 이 케이스는 맥세이프 버전이 안 나와서 일반 버전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어차피 얇아서 아이폰 자체 자석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튼 부분과 비교해보면 테두리 부분의 유광 빛깔이 상당히 차단되는 거 보이시죠? 온전한 아이폰의 색상을 보고 싶은 분은 아쉬울 수 있겠네요. 그 외의 부분을 봤을 때는 마감도 훌륭하고 구멍에 맞게 잘 타공되어 있었습니다. 카메라 범프 테두리가 없이 렌즈가 바로 튀어나와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손을 대면은 아주 살짝 케이스 부분이 먼저 닿긴 하지만은 거의 바로 렌즈가 닿습니다. 혹시라도 바닥에 긁혀서 렌즈에 흠집이 안 나게 조심해야겠습니다. 그럼 맥세이프 자석 없이도 어느 정도 부착력이 나오나 테스트를 해볼게요. 일단 붙기는 합니다만 역시 자석이 있는 케이스들만큼 강하게 붙지는 않습니다. 자석이 약한 맥세이프 액세서리라면 좀 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쓰는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은 자체 자력이 강해서 잘 붙더라고요. 참고로 이 폴리프로필렌 재질이 충격에도 약하고 흠집이 워낙 잘 나서 이 정도로 돌리면서 마찰을 줬는데도 바로 흠집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제품을 써본 경험으로서는 2달 정도 사용이 내구성의 한계였습니다. 떨어뜨리면 찢어지는 일도 있었고 오래 쓰면 장기스가 많아져서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슈퍼쉘 생폰 휴대폰 케이스의 가격은 9,550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총 5종의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를 리뷰해봤는데요. 무게와 보호력, 맥세이프 강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이 5개의 제품들 중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슈퍼쉘 생폰 케이스입니다. 가볍다는 것 하나가 다른 모든 단점을 상쇄하기 때문에 선택했고요. 다만 오래 사용하고 싶은 분에게는 구매를 추천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조금 더 내구성이 있고 예쁜 제품으로는 신지모루 케이스를 추천드려요. 이건 100% 투명하기 때문에 아이폰의 디자인을 가장 잘 살려주고 맥세이프 자석 뒤의 바깥쪽 표면도 매끈해서 촉감도 좋습니다. 아래쪽에 절개선 2개가 조금 안 이쁘긴 하지만은 쓰다 보면 신경 쓰이지 않을 듯해요. 가격도 13,900원으로 부담없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이폰 케이스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